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의 교육계 아니 프랑스 사회 전반이 지금 조용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가 수십 년간 외국어 교육에 수천만 유로를 쏟아부었건만 정작 프랑스 아이들이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한국어를 자발적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교육 현장의 대전환이자 문화적 지각 변동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믿기지 않을 만큼 소박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아버지, 어느 평범한 아침, 그리고 한 아이의 춤한 동작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정국이에요. 진짜 멋있죠? TV를 가리키며 환하게 웃는 12살 딸 엠마의 말에 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정국? 누구지? 프랑스 역사 인물도 아니고 생택지리 소설에도 안 나오는 이름인데. 화면 속 무대엔 한국어로 노래하고 춤추는 젊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딸 엠마가 그들의 노래 가사를 한국어로 정확하게 따라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엠마, 너 지금 불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부른 거야? 응, 방탄소년단이야. 우리 반에서 다 알아. 루카도, 클로에도, 선생님도 좋아해.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아이돌 팬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라는 언어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즐거움으로, 열정으로, 그리고 자발적인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프랑스 외국어 교육의 공식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공식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교육부 외국어 정책 자문관으로 20년 넘게 일해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독일어, 스페인어, 심지어 아랍어 교육까지 전략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수백만 유로를 투자했고 수많은 회의와 개혁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늘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걸 배워야 하죠?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릴 텐데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아무런 강요도 없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앱으로 한글을 익히고 친구들과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대박 같은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왜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가가 아니라 왜 한국어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배우고 있는가? 파리, 리옹, 마르세유, 스트라스부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지금 프랑스 전역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한류, K-팝 유행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프랑스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현상입니다. 그 중심엔 프랑스도 미국도 아닌 한국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명의 교육 정책가로서 그리고 한 명의 아버지로서 이 현상을 직접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책서와 통계를 넘어 진짜 아이들의 열정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교육계의 자부심을 뒤흔든 한국어 열풍.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불러온 놀라운 변화들, 이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장마이너스 피에르 뒤퐁입니다. 20년째 프랑스 교육부 외국어 정책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옥에 거주하는 평범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제 딸 엠마는 12살, 파리 외곽의 공립중학교에 다니고 있죠. 저는 그동안 프랑스의 외국어 교육 전략을 짜왔습니다. 프랑스어 중심주의는 유지하되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도 함께 강화하자. 그래서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때로는 중국어까지 도입해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외국어를 싫어합니다. 학부모 상담에서 교사들이 한탄하듯 말하곤 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대비용으로 억지로 외우고 시험이 끝나면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은 현실감이 없고 회화 수업은 단조롭고 재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딸 만홍은 한국어로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를 외우고 있고 유튜브로 한글을 익히고 있으며 심지어 학교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엠마, 왜 그렇게 한국어에 빠졌니? 왜냐면 좋아서요. 그 단순한 한마디가 제 20년 경력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을 직면하게 해주었습니다. 학생들은 필요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며칠 후 엠마의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한국어가 인기 있습니까? 그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마이너스 피에르 씨, 인기 정도가 아닙니다. 열풍이에요. 쉬는 시간마다 복도에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자고 해서 교장 선생님이 공간까지 마련해줬다니까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교육부가 국가 예산을 들여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던 관심과 열정을 어떠한 공식 지원도 없는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저는 직접 엠마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했고 이 한국어 열풍이 최근 들어 얼마나 강력해졌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BTS,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뉴진스 같은 그룹을 보면서 음악과 춤을 넘어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되더군요. 처음엔 단순한 팬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교재 없이도 유튜브와 앱으로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프랑스어보다 더 열심히요. 학교 벽 한편에는 송글씨로 쓴 한글 카드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랑, 친구, 맛있어요, 행복, 힘내요. 그리고 엠마의 글씨로 적힌 작은 종이도 발견했습니다. 아빠, 저는 한국어가 재미있어요. 나중에 한국에 가고 싶어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프랑스의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가고 있는 문화적 이동, 정체성의 확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프랑스 교육부 본부로 돌아와 제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프랑스 교육사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스페인어도 독일어도 아랍어도 아닌 한국어입니다. 프랑스 교육부 고위 회의실에서 나오는 길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편으론 흥분되고 다른 한편으론 막막했습니다. 한국어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직접 보고 나니 이건 단순한 문화 트렌드나 K-팝 팬심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그 순간부터 저는 직함을 이용해 프랑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실태 조사 명목으로 공식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까지 열정적인지 직접 듣고 싶다. 첫 방문지는 파리 외곽에 위치한 생드니의 한 중학교였습니다. 점심시간 교실 한쪽에서 음악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한국어 자율동아리라고 적힌 포스터가 보였고 그 안에는 20여 명의 아이들이 335호에 모여 유튜브로 발음을 확인하며 서로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없었고 시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빛은 시험 준비보다 더 진지했고 그들의 노트에는 알록달록한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왜 이걸 배우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14살 엘로이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프랑스어랑 영어는 배워야 하니까 배우는 거고요. 한국어는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 옆에 있던 마티유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 드라마, 게임이 더 재밌어져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한국 친구도 사귀었어요. 프랑스어를 가르쳐주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은 문화와 언어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싶어 했고 누군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기 세계를 확장하는 도구로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리옹의 한 고등학교. 이곳은 2022년부터 실험적으로 방과 후 한국어 수업을 개설한 학교였습니다. 원래는 한 반만 운영하려 했어요. 담당 교사 마르탱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강 신청자가 100명을 넘었고 추천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세 반을 동시에 운영 중인데 아직도 대기자가 있어요. 그가 보여준 리스트에는 학생 이름 옆에 적힌 이유가 있었습니다. 뉴진스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한류 요리 영상 따라하려면 단어를 알아야 해서. 나중에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서. 그냥 너무 재밌어요. 공부 같은 느낌이 없어요.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시험 대비하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도구가 아닌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대부분 의아함과 우려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잠깐 지나가는 취미겠지 했어요. 프랑스어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뭘 한국어까지 처음엔 그거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야 라고 말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자녀들의 진지한 몰입에 놀라고 결국엔 같이 배우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딸이 저에게 한글을 가르쳐줘요. 저녁 시간마다 받아쓰기 시험을 봐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지금은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넷플릭스 비밀번호 바꿔야 할까 고민 중이에요. 한국 드라마만 보거든요. 이젠 집에서 한국어로 잘 자요라고 인사해요. 이처럼 아이들은 준비되어 있고 학부모는 열려 있으며 콘텐츠는 풍부한데 정작 프랑스 교육 시스템은 아직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정규 과목으로 인정하는 법적 장치 없었어요. 공인된 한국어 교사 수 부족했고 한국어 전공 교육대 미설립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교육과정에 맞는 교재 또한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보다 즐거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지금, 기존 시스템은 아이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는 이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토록 원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이 언어, 한국어. 과연 이 열정을 어떻게 교육 시스템 안에 품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단지 언어 한 과목의 추가를 넘어 프랑스 교육, 철학 그 자체를 흔드는 일이 아닐까? 그 질문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초 프랑스 교육부는 드디어 한국어 열풍에 대해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가 제출한 보고서와 여러 현장 교사 교장 학부모들의 청원이 누적되자 교육부 장관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엔 외국어 교육 담당자 전원이 모였습니다. 라틴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각 부문 책임자들이 자리했고 저는 신규 외국어 도입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한국어를 자발적으로 배우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교육 정책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빠른 판단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외국어 전통 교육 담당 모니크 드로앙이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프랑스는 수백 년간 라틴어와 스페인어, 독일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문화적 뿌리를 무시한 채 K-팝 열풍 하나로 커리큘럼을 흔드는 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또 다른 교육평가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불과 20년 전에도 일본 애니메이션 때문에 일본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자 관심이 사라졌죠. 지금 한국어도 똑같은 길을 갈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들의 시선엔 경멸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어라는 신생 언어가 이 자리에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전통 교육자들에게는 모욕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회의장 반대편에서 혁신 교육 담당 국장 알랭 부르동이 나섰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이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만 고민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어는 지금 프랑스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외국어입니다. 그 사실을 외면한다면 교육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분위기가 두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전통과 자부심의 보루 vs 변화와 자율성을 중시하는 진영. 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론적 논쟁은 잠시 뒤로 미루고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랑스에는 공교육 체제에 적합한 한국어 교사가 단 30명 뿐입니다. 교재는 대부분 성인용, 평가체계는 아예 없습니다. 즉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만들고 싶어도 인프라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을 수용할 그릇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변화를 지지하던 인사들조차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스페인어와 독일어 교육에 매년 수백만 유로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까지 추가하면 재정은 어떻게 감당하죠? 재정 담당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중국어 교육 예산의 일부를 전환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어 수업은 수요가 줄고 있고 한국어는 반대로 수요가 넘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 말에 중국어 교육 책임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정치적 실수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핵심 경제 파트너예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 무역, 산업 협력까지 영향을 줍니다. 회의는 순식간에 언어 교육을 넘어 외교, 경제, 정치의 장으로 번졌습니다. 한국어를 도입한다는 것이 단순한 커리큘럼 조정이 아니라 프랑스 교육 철학과 국가 전략 전반에 영향을 주는 거대한 전환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장관이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실 맞은편 복도에서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마이너스 피에르, 당신 딸 엠마는 아직도 한국어에 관심 있나요? 아니면 벌써 다른 유행으로 넘어갔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지금은 한글로 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엔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조르고 있어요. 장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겠군요. 프랑스 교육의 미래와 연결된 문제군요. 장마이너스 피에르, 당신이 한국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실무 책임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관찰자도 보고서 작성자도 아닌 실제로 제도를 만들고
현장을 바꿔야 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제가 맞닥뜨릴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교사 양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연령대별 맞춤형 교재 개발이 필요했고 한국어 평가 체계를 수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인정과 인증 기준이 마련되어야 했으며 이를 위한 재정 확보와 정치적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과제는 프랑스 교육 전체에 퍼져 있는 자부심의 껍질을 부드럽게 깨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따라갈 차례입니다. 2024년 봄 마침내 교육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부터 프랑스 공교육에서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도입합니다. 처음엔 3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는 방식이었지만 그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추가 신청이 쇄도했습니다. 우리 학교도 한국어 수업 열어주세요. 저희 아이가 2년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정식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부모 연계 수업도 생기면 좋겠어요.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 커뮤니티와 SNS까지 들썩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목 하나의 추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결정은 프랑스 교육 철학의 전환, 나아가 학생의 자발적 학습을 인정하는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배우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배우고 싶게 만드는 교육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제 딸 엠마는 어느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날 한국어 첫 정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엠마는 책가방을 던지자마자 말했습니다. 아빠, 진짜 수업이 시작되니까 더 재밌어요. 나중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꼭 BTS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2년 전 거실에서 방탄소년단의 춤을 따라하던 만홍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귀여운 취미쯤으로 넘겼던 그 춤이 우리 가족의 삶을, 프랑스의 교육 정책을, 그리고 수천 명의 아이들의 진로까지 바꿔놓을 줄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교육 철학이 딸아이 하나의 좋아하는 것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써지게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정책 발표 이후 프랑스의 문화산업, 식품 유통, 출판계, 방송까지도 놀라운 속도로 반응했습니다. 먼저 프랑스 국립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어 뉴스 코너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서점 FNAC의 한국어 학습 전용 섹션이 마련되었습니다. 파리 도심의 고등학생들이 만든 K-팝 댄스 플래시몹에 수천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유명 셰프가 김치와 크로아상을 접목한 퓨전 요리를 TV에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고등학교 졸업 앨범의 한글 사인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문화가 언어를 열고 언어가 세계관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시범 수업이 시작된 학교에선 흥미로운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수업이 끝나서 아쉬워요. 다음 시간엔 한글로 편지를 써도 돼요? 오빠, 누나, 대박, 이런 단어 너무 재밌어요. 한국어는 퍼즐 같아서 배울수록 뭔가 뿌듯해요. 한 한국어 담당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수업에선 왜 이걸 배워야 하죠? 라는 질문을 듣지만 한국어 수업에선 더 빨리 배울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20년 교직 생활 중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24년 가을, 저는 프랑스 교육부 한국어 정책 책임자로서 첫 전국 한국어 교사 연수를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딸 만홍이 처음으로 프랑스 교육방송의 무대에서 한국어로 발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 세상이 넓어졌어요. 저는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싶고 다른 사람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언어는 그냥 말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작은 열정이 이렇게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딸에게 저는 한마디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고마워, 엠마. 네가 아니었으면 아빠는 여전히 프랑스어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고 있었을 거야. 이제 한국어는 프랑스 학생들에게 단순한 제2외국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첫 번째 세계, 그들만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좋아서 시작했어요. 한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프랑스어 하나면 충분하다. 우리가 가진 문화적 자부심은 다른 언어를 굳이 배울 필요가 없을 만큼 고귀하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자부심이란 다른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여유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그 가르침은 학문에서가 아니라 아이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좋아서 스스로 원해서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 배움은 한 나라의 교육 철학을 바꿨고 그 교육은 다시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하는 방향을 함께 걸어주는 것입니다. 한국어 열풍은 단지 한류 콘텐츠의 영향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해하려는 새로운 방식이고 세계를 향해 손을 내미는 언어이며 더 넓은 공동체를 꿈꾸는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 출발이 단 한 명의 아이, 저의 딸 엠마의 K-팝 춤이었다는 사실은 저에게 여전히 믿기지 않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 이 순간도 어느 학교의 복도에서, 어느 식탁의 가족, 대화 속에서, 어느 교실의 칠판 위에서 작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바꿔놓은 이 변화 앞에서 어른인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끝맺으며 저는 한 문장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싶습니다. 한국어는 프랑스 교육의 과목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의 마음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이런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란다면 잠시 1초만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아서 배우는 언어, 자발적인 배움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의 자녀나 조카 혹은 당신 자신이 배워보고 싶은 언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의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의 배움을 응원합니다.